안녕하세요. 2015 개정에 맞는 지구과학 1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900년대에 베게너라는 한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베게너는요, 어느 날 이렇게 세계 지도를 한번 보다가 남아메리카 땅의 이 오른쪽 부분이랑 그 다음에 아프리카 땅의 서쪽 부분이랑 뭔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얘네 둘이가 붙어 있었던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원래는 이렇게 두 땅이 붙어 있었는데 서로 어떤 힘에 의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생각까지 하게 되냐면요. 이러한 대륙들을 전부 다 붙여가지고 조합해 보니까 이렇게 커다란 하나의 땅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먼 과거에는 이렇게 하나로 된 땅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다가 어떠한 힘에 의해서 이러한 땅들이 지금 뿔뿔이 흩어져서 지금의 형태를 이루게 됐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바로 이러한 주장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대륙이 이동하는 설이라고 해서 대륙이동설이라고 합니다. 대륙이동설이라는 단어를 좀 더 이렇게 정의해 보면요. 과거에 하나로 모였던 대륙이 분리되고 이동하면서 현재와 같은 수륙부포, 땅과 바다의 분포를 이루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대륙이동설입니다. 그리고 베게너는 이렇게 땅들이 하나로 붙어 있었을 시절에 이 커다란 초대륙에다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바로 판게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게너는 대륙이동설을 설명하면서 세 가지 증거를 또 추가로 이렇게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요. 과거의 빙하의 흔적을 그 증거로 첫 번째로 제시했는데요. 지금의 땅 위치로 생각해보면 도저히 과거에 빙하가 있을 수 없는 장소들 있죠. 인도나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곳에서 과거에 빙하가 있었던 흔적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빙하의 흔적들이 있었던 곳을 연결해보면 남극을 중심으로 이렇게 둥근 형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흔적을 보면 추리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빙하의 흔적들이 있었던 곳은 과거에 남극 쪽에 있었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빙하의 흔적들을 보고요. 오스트레일리아나 인도나 이러한 땅들이 과거에는 다른 장소에 있었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추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증거로는요. 땅들을 이렇게 붙여놨을 때 지질 구조가 연속된다는 점을 또 하나의 증거로 제시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냐면요. 남아메리카랑 아프리카 땅이 땅의 모양이 비슷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대륙들까지도 이렇게 다 합쳐봤을 때 북아메리카랑 아프리카랑 그린란드에 있는 산맥들이 이렇게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린란드에 있는 산맥이랑 북아메리카에 있는 산맥이랑 아프리카에 있는 산맥들이 지금은 다 찢어져서 그렇지 원래는 커다란 하나의 산맥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한 산맥 등의 지질 구조가 땅을 붙여보면 연속된다는 것을 보고 원래는 하나로 붙어 있었던 땅이구나 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증거로는 화석의 분포를 그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분명히 서로 다른 대륙이면 사는 생물들도 다 다를 것인데 같은 생물들의 화석이 발견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화석이 어디서 발견됐나를 이렇게 연결해 봤더니 이렇게 전부 각 대륙에서 연결되는 형태로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원래는 하나의 땅으로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흩어진 것이구나 라는 것을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베게너의 대륙이동설은 땅에 원래 붙어 있었다는 수많은 증거는 제시했으나 이것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대륙이 이동하는 원동력을 설명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베게너한테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좋아, 원래 땅들이 붙어 있을 수 있었다는 거는 알겠어. 그러면 그러한 땅을 움직이는 힘이 뭔데?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베게너가 제대로 된 답변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대륙이동설은 한동안 빛을 발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대륙이동설이 묻히고 17년 뒤에 홈즈라는 과학자가 대륙이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을 제시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멘틀 대류설인데요. 우리 지구의 내부를 들여다보면요. 지각 밑에 멘틀이 존재하죠. 지각 밑에 있는 멘틀이 양쪽으로 움직이니까 그 위에 있는 대륙들도 이렇게 양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다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해가 잘 안 가시면 컨베이너 벨트를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컨베이너 벨트를 생각해 보면
컨베이너 벨트가 움직이면 그 위에 있는 물건들이 같이 움직이죠. 그것처럼 멘틀이 움직이니까 그 위에 있는 대륙이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러면 멘틀은 어떻게 움직이는 것이냐? 멘틀 안에 들어있는 방사성 원소가요, 붕괴하면요, 열이 발생해요. 그러면 대류 현상 때문에 열을 받은 멘틀은요, 위로 올라가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열을 받지 못해서 상대적으로 차가워진 멘틀은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던 멘틀이 갈 곳이 없으면 양쪽으로 이렇게 퍼지게 되고, 그리고 양쪽으로 퍼지다가 식게 되면 아래로 멘틀이 내려가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위에 있던 대륙은 같이 이동하게 되고, 이렇게 멘틀이 대류에서 땅이 움직인다고 주장한 것이 멘틀 대류설입니다. 홈즈가 추가적으로 설명한 것을 보면요, 멘틀이 상승해서 양쪽으로 갈라지는 부분에서는요, 대륙도 마찬가지로 양쪽으로 같이 벌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대륙이 양쪽으로 쭉쭉 벌어지다 보면 언젠간 대륙의 한 중간이 이렇게 뚝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땅이 양쪽으로 갈라지면은 그 사이에 새로운 해양이 생길 수 있겠죠. 그렇게 새로운 바다가 생기고, 그리고 멘틀이 상승하는 곳에서는 멘틀이 위로 올라와가지고 땅이 되면서 새로운 섬이 만들어지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홈즈도 멘틀 대류설이 그렇게 잘 받아들여지진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홈즈가 땅 밑에는 어떻게 생겼는지 그러한 자료를 많이 제시를 못했기 때문에 멘틀 대류설 또한 쉽게 받아들여지지 못했습니다.